지금 이 순간 한국 차단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지나도 바이낸스가 갑자기 안 열리면 어떡하실 건가요? 자산이 거기 묶인 채로 멈춰버리면 그때는 손이 떨려서 버튼 하나도 못 누릅니다. 이미 조짐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이낸스를 쓰는 분들은 지금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문이 닫히면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 기준으로 신고가 안 된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곳을 겨냥해서 조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은 선택지가 둘로 갈립니다. 앱을 지우고 VPN 같은 우회 접속을 고민하든지 아니면 더 깔끔하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든지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설치 자체가 어려워졌으니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못 받는다는 건 시작선 앞에서 이미 막힌 느낌이 듭니다. 차단 원인을 첫 번째로 정리하면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게 핵심 트리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을 받아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내려받기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게 그 결과예요. 여기에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드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과가 어렵다고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칼을 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바이낸스 앱이 깔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어느 순간 기능이 꼬이거나 접속이 막힐 가능성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많이들 하는 게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문이 흔들릴 때는 내 지갑이 내 금고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가 안 되니 외부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막기 시작하면 다음은 더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우회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VPN을 쓰는 방식 같은 거죠. 다만 이런 우회는 보안과 법적 위험을 함께 떠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끝이냐? 이렇게 묻는 분도 많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편이 큽니다. 레버리지를 못 쓰고 거래 수수료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후 세금까지 붙을 예정이라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편한 길처럼 보여도 막상 가보면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쓰기 좋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막히는 게 입출금이랑 메뉴인데 그 장벽이 낮습니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가입 이벤트로 $100를 지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5개 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어디로 옮기지? 고민되면 고정 댓글부터 열어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딱 하나예요. 언제 롱이고 언제 숏이냐? 이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엇나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은 개념을 단순하게 잡고 들어갈 때 보이는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이에요. 차트가 위로 튈 때 같이 올라타는 쪽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죠.
떨어질 때도 수익 기회가 생긴다는 게 선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롱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잡힐 때가 대표적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바닥이 쉽게 안 깨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대표 장면이죠.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의 신뢰도가 실리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상승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롱 근거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뉴스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꺾이고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될 때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 쪽이 편해집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힌트가 나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겉으로는 상승 같아도 속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힘이 빠지며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 숏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고 가격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곁들이면 판단이 더 쉬워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이 세 가지만 익혀도 화면이 달라 보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는 데 도움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봐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같이 보게 해줍니다. 시장이 어디로 쏠리는지, 지금 흔들림이 커지는지 이런 걸 한눈에 잡아주니까 롱과 숏의 타이밍을 다듬는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쌓일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방향은 감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근거를 모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개 거래소 비교,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 같은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와 정리입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흐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차트에서 신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